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오승료입니다. 참 오랜만에 반가운 브랜드가 하나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신세시스. 이태리를 사실 대표하는 진공관 브랜드였습니다. 90년대 오디오 한 분들 중에 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디오를 꽤 깊이까지 하셨던 분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명기들을 다 들은 분들이 그 다음에 보이던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다른 진공관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이태리 진공관의 세계를 새로 선보였다는 데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솔리드 앰프들,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A클래스 앰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앰프로까지, 그래서 아예 솔리드를 메인으로 쓰면서 작았어요. 앰프들이 작고 정교한 그런 콘셉트이 크게 어필을 해서 그런 느낌의 서브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 그 다음에 아예 진공관을 쓰시던 분들은 그 진공관 앰프에 없는 독특한 이탈리안 진공관의 세계, 그보다 좀 더 깊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로 아예 옮겨서 진공관 앰프의 메인으로 자리 잡은 분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랬던 신세시스가 한동안 눈에 안 보였죠. 이태리에서는, 그리고 인터내셔널에서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었는데 국내 딜러들이 중간에 끊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신세시스는 계속 발전을 해와서 저희가 못 본 약 1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였는지, 그리고 겉모습도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90년대는 이 명기 앰프들이 즐비해서 뭘 먼저 써야 되는지, 이 앰프를 쓰는 동안 다른 앰프를 또 견눈질 하면서 급한 분들은 또 바로바로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앰프들을 바꿔 쓰기에도 정신이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신세시스를 아는 분이라면 오디오를 꽤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시선을 끌었던 대표적인 앰프가 이 15W짜리 니미스, 이게 아마 이 회사의 첫 앰프였을 거예요. 국내에 소개된 첫 앰프. 15W짜리인데 웬만한 스피커들을 아주 드라이브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해상도와 안정된 드라이브가 제품 사이즈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을 정도로 큰 앰프들에 못지 않았던 그런 게 하나. 또 이 전원부가 별도 편성된 시무스라는 또 명기가 있었죠. 역시 크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앰프였는데, 신세시스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때도 그걸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신세시스는 그 뒤에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신세시스는 9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됐어요. 92년 루이지오 로렌존이라는 현재 CEO가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의 후광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설립 이래로 이 위치가 좀 다른 이태리 회사들하고 좀 틀려요. 동쪽 아드리아 해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북동쪽에 있는 해안인데, 모로바라고 하는 이 마체라타 주에 있는 그런 도시에, 여하튼 오디오 회사들은 보면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떻게든 이 바닷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태리 하이파이 회사들 보면 대부분 바닷가에 있어요. 그게 뭐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아버지는 여기서부터 약 3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갔는데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버지는 이 파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출력 트랜스 있죠. 근데 오디오용 출력 트랜스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60년대 초반이면은 그 당시 어떤 선구자적인 기타의 주요 부품들, 출력 트랜스나 이런 컨덕터들, 이런 걸 만들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태리의 한 회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였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스 AC30, 기타 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도 있으니까. 이게 비틀즈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바로 그 기타 앰프죠. 여기 들어가는 출력 트랜스를 바로 이 설립자 루이지 로렌존의 아버지가 만든 그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역시 또 기타 액세서리인데 와와 페달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컨덕터, 이 페달은 작기 때문에 트랜스가 아니라 이 컨덕터 같은 게 훨씬 중요한 부품인데, 이걸 또 이 아버님이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60년대 초반에 만든 이 회사의 부품들이 저희가 아는 60년대 중후반에 브리티시 락을 주도한 아티스트들이 전부 썼습니다. 와와 페달을 쓰는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지미 핸드릭스. 조금 포장을 해서 얘기하면 신세시스의 시작은 비틀즈와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됩니다. 여하튼 그런 전통이 그때부터 약 30년, 말씀드렸듯이 90년대에도 하이파이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아주 눈에 띄었던 그런 브랜드가 신세시스 오디오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신세시스는 라인업으로도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넓어졌고 제품의 품질이 깊어졌습니다. 4개 라인업이 됐어요. 액션, 메트로폴리스, FCO, 그리고 저희 오늘 살펴볼 이 로마가 사실은 제품군이 가장 많고 신세시스에 진입하는 관문에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부터 우리는 이태리의 브랜드다라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실려있는 그런 라인업이고, 상위 저 메트로폴리스 이런 라인업에 가면 물론 막강한 앰프들,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상당히 규모가 큰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로마만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신세시스의 명성이 대부분 실려있는 제품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입니다. 뭐 포노 앰프, 프리앰프, 파워 앰프, 인티 앰프, 뭐 CDP까지 스피커를 제외한 그 오디오에 필요한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신세시스의 현재 라인업을 샘티브가 지금 오늘 처음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 살펴볼 제품들은 이 뒤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전부 로마 시리즈고요. 파워앰프가 모노블록 로마 98DC, 아래쪽에 있는 프리앰프가 로마 117DC, 그 다음에 CDP가 로마 14DC.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씩 볼까요? 신세시스의 모든 제품은 진공관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든 순 진공관 앰프든 전부 진공관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지금 좌우에 있는 모노블록 파워 앰프 98DC는 기본적으로 KT88을 출력관으로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KT88은 이제 비음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력이 상당히 높은 관이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구성으로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세시스에서는 울트라 리니어 방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보통 이제 5극 접속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구성한 앰프들이 옛날에는 오디오 리서치가 유명했는데, 씩씩하고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파워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신세시스는 파워 일변도에 설계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힘도 놓치지 않는 지금 같은 울트라 리니어 접속으로 설계한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이 앞쪽에 이제 12AY7은 입력단이고, 그 다음에 6CG7은 드라이브관이죠. 양쪽에 각각 KT88 두 개씩을 드라이브해서 80W 출력을 냅니다. 이 바로 위에 똑같은 디자인의 98DC SE 버전 스페셜 에디션이 있는데, 그 제품은 KT66을 써서 40W 출력을 냅니다. 똑같은 플랫폼으로 그렇게 두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노블럭의 정신을 상당히 존중한 부분이 RCA 입력 외에도 XLR 입력이 있다는 점이에요. 모노블럭 앰프에서 XLR이 왜 중요하냐, 좀 더 바람직한 사용법은 좌우 스피커에 바로 옆에 놓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선을 최대한 짧게 연결을 하고, 그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는 밸런스선으로 길게, 밸런스선은 사실은 길이를 무한대로 써도 음의 손실이나 이 노이즈의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프리앰프를 사용자 바로 앞에까지 끌어와도 되고, 여하튼 그런 밸런스 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모노블록 파워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 언밸런스인 RCA 입력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접속이 있고 다이렉트 모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를 좀 높여서 연결하고 싶으신 분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파워 앰프 쪽의 입력단을 구성했다는 거. 프리앰프 98DC도 파워앰프의 이 접속 방식과 컨셉을 그대로 유지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리니어 접속으로 제작이 돼 있고, 프리앰프의 기본 덕목을 최대한 살려서 노이즈 레벨을 최대한 낮추고, 입력 길이에 크로스톡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적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좀 돋보이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입 출력단 모두에 밸런스, 이 XLR 입력이 있고요. 입력 쪽에는 RCA 입력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MMMC 포노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쪽에도 RCA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일반 아웃이고 하나는 레코딩 아웃,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된 신호는 역시 진공관 692나 ECC88, 이 호환관들이죠. 입력단에 쓰는 쌍삼극관들 양쪽에 2개씩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리앰프고, 그 다음에 헤드폰 출력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전 기능을 다 동작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CDP, 이 로마 14DC CDP는 CDP로도 DAC로도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입력을 대거 편성한 그런 멀티 용도의 CDP입니다. USB-B나 옵티컬 같은 디지털 입력단이 따로 있고요. 상당히 고품질 DAC 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AK사 아사히 카제이의 4495 SEQ, 이게 32비트, 이게 PCM으로 32비트에 384kHz까지, DAC도 128까지 그렇게 프로세싱하는 고해상도 DAC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DAC만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CD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은 T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업은 저희가 한 10여 년 이상 못 지켜본 신세시스의 큰 변화가 외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정열적인 색깔들을 많이 씁니다. 이 보면 셰시 자체가 스틸 샤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 패널을 약 진짜 옆에서 보면 탱크처럼 만들었어요. 1cm가 넘는. 그 중앙은 살짝 두터워졌다가 다시, 이 로마 시리즈들의 공통점인데, 그렇게 패널을 굉장히 탱크처럼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앞쪽 마감이 알루미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요 CD핀 14DC는 이거는 나무 재질이에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마감이 총 5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재질을 쓰면은 이렇게 빨간색, 블랙, 뭐 브라운 이게 있고, 알루미늄은 이렇게 실버하고 또 알루미늄 블랙이 또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새 버전이 되면서 인터페이스를 대폭 확장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MC 포노단 별도 편성한 거라든가 RCA를 3개, 4개씩, 그 다음에 어느 제품이나 밸런스 입출력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자사끼리는 물론이고 어느 회사 제품하고도 연결하는데 문제없는,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공간이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확장성을 넓혀놓은 그런 신제품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관들도 전부 선별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렉트로 하모닉스, EH나 JJ 같은 이런 회사들의 관들로 선별관을 쓰고 있는데, 그런 선별관을 쓰는 제품으로서도 그렇게 철제 셰시를 쓰고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도 이 회사의 철학 같은 게 좀 있는데, 단가를 굉장히 낮췄다는 거. 상위로 가면 비싼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리즈 제품들은 저희가 처음 알았던 신세시스의 그 가성비,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 저희 그랬었잖아요. 그 컨셉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게 로마 시리즈입니다. 자, 오랫동안 못 들었던 신세시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ei
신세시스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다 로고까지 물숫자 로고가 이 신세시스 로고인데, 언박싱을 해보면 파워 코드를 넣는 박스도 요만하게, 파워 코드를 꼭 여기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별도 케이스로 만들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요 리모컨, 별도 리모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CDP까지 전 기능을 동작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별도의 이런 똑같은 케이스로 상당히 규격화 시켜서 만든, 그리고 좀 세심한 배려 같은 게, 우리가 트랜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앰프들을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이 정도 성능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회사다.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시 90년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철학이 짧게 보면 회사 설립한 30년, 근데 길게 보면 거의 60년 이상 출력 트랜스와 이런 기타용 컨덕터를 만들던 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브랜드예요. 거기에 이태리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하이엔드 유저들이 좋아하는 전 대역이 고르게 스피커가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않게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98DC 모노블록이 베이스 컨트롤을 일단 멋지게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옥죄게 타이트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대책 없이 저음이 퍼져나가게 내비두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컨트롤하는 영역을 만들어내서, 일단 베이스를 성공하고 나니까 중상위 대역은 진공관 특유의 그 뽀드득거리는 느낌? 특유의 투명감이 아주 잘 살아났는데, 다른 앰프에는 없는 신세시스만의 특징이 하나가 좀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 디테일한 부분의 해상도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중고역을 잘 부각시켜주는 그런 솔리드 앰프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공관 그럼 막연하게 뭔가 포근한 하모닉스, 그리고 정감 어린 이런 사운드 자체, 정성적인 쪽을 생각하잖아요. 수치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이런 쪽보다는. 근데 신세시스는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주면서 원래 진공관의 그런 투명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배경에 가져가는 상당히 양수겹장인 소리를 들려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인티 앰프들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이 모노블록 파워와 프리의 조합은 좀 더 큰 스테이징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심화되어 있는, 뭐 시간도 약 30년이 흘렀기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악기가 2개 이상 있는 이런 곡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분해해서 들려주는, 그게 진공관 특유의 레이어링이 있어요. 그 처음에 들은 윈튼 마슬리스의 유앤미 같은 곡에서 저음부터 이 중역대까지 걸쳐있는 악기들, 첼로, 베이스, 마치 하모닉스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음의 감촉이 좋게, 그리고 눈에 좀 잘 보이는 저음들, 다른 진공관 앰프와도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중상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터지는 피아노 음과 클랩 소리들, 이런 게 좀 더 선명하게 날라오는 이런 느낌들, 이것도 일반 진공관 앰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투명하지만 직선으로 반듯하게 날라오는 그런 선명한 소리, 이런 부분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공관 특유의 하모닉스는 신세시스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피아노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이 엘렌 그리모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협주곡 20번의 2악장 로망스죠. 이 악장을 들어보면 그 엘렌 그리모는 그 배음을 많이 만드는 그런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반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울려서 뒤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하모닉스, 이런 배음 구조가 전면에 또박또박한 타건 뒤쪽으로 생기는 입체감으로 아주 실제 연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진공관 앰프를 현악기에만 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피아노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대로 만든 진공관 앰프의 진수는 이런 피아노 쪽에서 좀 더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공관은 사실은 솔리드에 비해서 나타난 여러 장점 중에 그 특유의 장르들이 좀 있잖아요. 결국 또 사람 목소리, 특히 톤이 높고 피치가 많이 올라가는 여자 보컬들, 여기서 좀 더 많은 장점이 나타납니다. 안나 네트로커 부르는 이 라보엠에 있는 뮤제타 왈츠를 들어보면 한 음으로 쭉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던 네트로커의 목소리에도 그 뒤쪽에 배음들이 순간 만들어져서, 뭔가 앞에 음은 선명하지만 뒤쪽에 포근한, 뒤를 감싸온 듯한 음이 있는 느낌? 이게 또 솔리드에는 없는, 또 지나치게 푸근하게 만드는 다른 진공관 앰프에는 없는 신세시스만의 특징. 특히 로마 98DC와 117DC의 이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80W의 모노블록 출력으로 상당히 잘 제압하는, 스피커가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는 그 구간을 잘 설정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이 보컬 듣는 게 가장 좋았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안나 네트로커의 목소리 정말 리얼하게 들려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신세시스 오디오가 저희가 본 것만 해도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설립으로부터도 이제 32년째가 된 회사. 그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회사가 아니라 60년대 브리티시 락을 기반으로 했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반을 가진 회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봤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설립일로부터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저희가 30년 전에 좋았던 그 느낌이 진화를 해 있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알토란 같이 좋아하는 분들, 그런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보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리들, 사운드의 폭이 넓어졌고 신세시스만의 장점은 좀 더 깊어졌습니다. 곧 인티앰프나 이보다 상위 제품들도 소개할 일이 있겠지만 신세시스 오디오를 상징하는 그런 조합이기도 하지만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앰프 조합이라고도, 솔리드와 진공관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훌륭한 소리를 들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돌아온 신세시스 오디오, 이 로마 98DC, 117DC, 14DC 이 조합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공관 앰프가 여름에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드리아 해안에 자리 잡은 이태리 회사가 분명히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